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의 성격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재는 그 풍운뇌우를 거느려요. 풍운뇌우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러는 권능이 이 재한테 있어요. 다른 많은 천신들이 또 있잖아요. 뭐 갑골문에는 뭐 무지개도 나오고 무지개도 신으로 나오고 막 그러는데 다른 신한테는 다른 천신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 풍운뇌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복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풍자는요 저렇게 쓰는데 갑골문에 그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가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바람이 곧 봉황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건데 이 풍운뇌우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풍운뇌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풍운뇌우를 다스리는 그런 그 천신. 그래서 지금 이 풍운뇌우한테 명령을 내리는 이런 복사가 많은데 비한테 이렇게 재령우 우는 그냥 비가 아니라 비신이에요. 비신. 그 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복사가 있습니다. 우, 제사풍, 이견. 제사풍 이런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의 사신 풍인 거죠. 풍이 이제 풍신일 뿐만 아니라 제의 사신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도 또 그런 제사풍이 있고 제운이라는 복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의 사신, 운신인 거죠. 이 사자는 그러니까 사신 사자인데요. 아유, 제는 사신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풍이나 봉황, 운 이런 것들을 사신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 제오신 이렇게도 나와요. 이런 오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는 5신하를 거느리고 있고 이 제오신은 되게 특이한 게요. 아까 제는 이제 제사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제오신은 제사를 또 받아요. 보면 이게 아까 지금 그 위에 그 뭐 개 2마리로 제사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는 받지를 않는데 제 사신은 또 상왕실에 제사를 받는 그런 신격이고 그래서 이 갑골문 합집에 풍운뇌우에게 명령을 내리는 신은 제밖에 안 나와요. 조상신은 조상신도 제사도 많이 받고 뭐 풍년도 내려주곤 하는데 이 풍운뇌우를 다스리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광직이라는 이 은상대를 연구하신 이분이 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축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상제는 지고신인데 인간 세상에 이제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 근데 특이한 게 갑골문에는 희생이 상제에게 봉헌되거나 상제의 이름으로 거행된 어떤 기록이 또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상제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아주 먼 조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장광직의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밥고를 보니까 삼국유사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한다. 이게 뭐예요? 환웅의 3, 4, 5부. 이 3, 4, 5부가 갑골문에 이렇게 제사풍, 제사운, 제오신 이런 어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신화에도 이런 풍운뇌우를 이렇게 신화로 거느리는 그런 신격이 없는데 갑골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풍운뇌우를 거느리는 신격으로 이 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산문화, 요서지역 홍산문화의 우화량의 적석대묘에 봉이 나오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딱 이제
그 묘주의 머리에 옥봉을 배장해서 묻은 건데요. 아까 제사풍 나오죠. 제사풍. 그런 것처럼 이 머리에 이 봉황을 딱 배장을 해서 이게 바로 제의 어떤 관념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유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옥인상하고 요 옥봉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옥인상에는 이 배꼽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이제 하단전을 표시했고요. 가슴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중단전을 표시했고, 여기 인당이라고 하잖아요. 인당에도 이렇게 푹 패여가지고 인당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옥인상에. 그런 옥인상과 같이 옥봉하고 이렇게 딱 그 배장된 이제 유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 요것이 바로 갑골문에 나와 있는 제의 무덤이 아닌가, 제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특히 갑골문에는 이 천자예요. 천자가 딱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탁 늠름하게 서 있고 머리를 딱 네모나게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썼는데, 요게 바로 천자예요. 사람의 머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아프다 그럴 때 천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그 갑골복사에 등장을 하는데, 요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이 그 묘주의 머리에 저렇게 봉황을 배장한 것도 이런 사람의 머리를 천과 연결시키는 고대인의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이 아닌가 싶고, 그런 사고방식이 갑골문에도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를 강조한 글자가 천으로 쓰여졌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빛광자 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머리에 불빛이 있어요. 불화자가 머리에 있는 건데요. 이게 빛광자예요. 그래서 빛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빛 하면 햇빛 먼저 떠오르는데, 그것으로 빛을 표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빛을 표현했어요. 이 갑골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인의 광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머리에 광배를 두른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갑골문에는 글자로 이미 반영이 돼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인의 머리를 천으로 생각했던 그런 관념들이 글자에도 반영이 돼 있고, 이렇게 유물의 배장품에도 돼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도 갑골문의 어떤 사상적인 사유 체계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제와 우리 봉황 이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을 보면 갑골문 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글자뿐만 아니라 이런 유물을 통해서도 당시에 어떤 천신에 대한 관념, 제의 관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단군 시기에 나오는 이런 유물에서도 이 제의 글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방 형태의 유물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또 작은 것에는 사방 형태의 그 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갑골문에서도 아까 그 십자형 천신 표상과 제는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는데, 이런 유물 표상에서도 팔방 형태와 십자형 형태가 항상 같이 쓰여서 두 개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도상과 글자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천신의 모습인데요. 다음부터가 조금 굉장히 제가 상왕실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왕이 이제 성읍을 건설할 때 도와주거나, 이거는 이제 성읍을 건설할 때 제가 돕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파괴하는 것도 제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읍을 괴롭힐까요? 막 이렇게 이 상자가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옆구리에 이렇게 화살이 탁 박힌 거죠. 그래서 괴롭히고 상처내고 이제 그러는 건데, 제가
이 읍을 이렇게 괴롭힐까요? 이렇게도 묻고요. 이 읍을 막 끝장을 낼까요? 뭐 이게 이렇게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옛날 처음에 이걸 잘 몰랐을 때, 이게 환웅, 당군 이런 걸 모르고 처음에 갑골문 공부할 때 이게 같은 신일까? 정말 풍운내우를 다스리고 주재하는 신과 이 읍을 끝장내고 막 파괴하고 괴롭히는 이 신이 같은 신일까? 분명히 같은 한 글자로 있으니까 같겠죠. 그래서 이거 해석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 하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상. 이 하상이 재와 같다. 재의 그 동의어로 하상이 쓰였다. 그게 이제 학자들의 많은 그 일치된 의견이고, 하상, 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상이 이제 순조롭게 할까요? 앞에서 제약 이런 글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런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와 하상이 같은 의미구나. 하상 이게 이제 한 단어지만 이 위에는 이제 하자가 먼저 쓰였고요. 밑에 이제 상자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단어로 하상이고 그런 복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상, 약, 우. 하상이 순조롭게 하고 우리 상왕씨를 도울까요? 이런 복사가 많이 나와요. 하상, 하상약, 상자 이런 글자도 여러 개 나오는데 하상과 상자가 이 제와 같다. 왜냐하면 제 특징은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였잖아요. 이 하상도 제사를 안 받아요. 하상, 상자 다 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에 나오는 어휘 중에 이 제사, 상왕실의 제사를 안 받는 그런 거는 요 제와 하상과 상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같은 단어의 다른 어휘로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학설에 대해서, 이 하상에 대해서 중국 학자 또는 기존의 김충렬이라는 그 분도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는 상제와 하제의 결합이다. 그런데 상제는 지상, 굉장히 높은 최고의 절대자, 천상신이고, 하제는 왕제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제는 왕제다. 그 중국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고, 그 김충렬이라는 우리나라의 학자는 제는 바로 하제와 상제인데, 하제는 지상의 중심, 상제는 인간세를 초월한 천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인간세의 제는 천상의 제를 받드는 종적인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그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자가 천하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상제, 하제에게 제사하는 자가 이제 천하의 왕인데, 문제는 상왕실은 절대 제사를 안 지낸다는 데 있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그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는데, 그거 왜 그럴까? 요거를 조금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라는 어휘가 갑자기 사라지고, 은나라가 이제 이 무정왕 때 아주 후기부터 조금씩 자기 선왕을 이렇게 제로 표현하는 게 아주 은나라 후기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대 무정왕의 부을제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400여 편 이제 제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부을제라는 자기 선왕을 제로 표현한 게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라는 글자에 상당히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제 은나라의 선왕을 제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래서 하제가 곧 왕제를 의미한다면 적어도 개창주 이 탕왕은 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제라는 글자가 굉장히 오래된 글자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2대 이제 무정왕 때 자기 아버지 소울에 대해서 부울제라고 표현한 게 딱 한 번 나올 뿐,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뿐, 그 전에 왕에 대해서 개창주조차도 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쟤는 환웅과 당군이 맞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학계, 기존의 학계는 상제, 왕제설을 주장을 한다면 이제 저는 환웅, 당군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상제 플러스 하제가 맞다. 상제는 하제의 조상신 환웅이고, 하제는 지상의 통치자 단군. 그렇기 때문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럴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 성읍을 파괴하기도 하고 끝장을 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천신이 거기 파괴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제 왕제설에 많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비인격적인 어떤 천신, 지고신과 인격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어떤 인간이었던 어떤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제, 상제 이런 것들은 그 갑골문 시기에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의 나는 곧 그 과거 조상신을 대변하는 존재. 그래서 이 조상신과 나, 또 선왕과 왕은 동일한 어떤 통합적인 존재라는 굉장히 독특한 갑골문의 그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게 그 상대의 최고 지고신은 이 제가 아니라 그 천신, 이 십자형 천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십자형 천신이 최고 신이고, 이 제는 조상신이자 그 당대의 통치자, 방의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은 사실은 제가 처음 이게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갑골문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 이렇게 뭐 시경이나 서경이나 그런 데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더 밝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서경이나 시경 같은 데에서 고대 문헌에서 이 제나 방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또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시경의 요런 그 시경소와 출차편에 요런 구절이 있어요. 나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천자도 나오고 방도 나오고 삭방도 나오고 허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천자는 누구고 방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이 글은요, 이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 시는 주나라의 문왕이 은나라의 제후로 있을 때 그때의 시예요. 그래서 나는 주문왕이고 왕은 은나라 왕이고요. 그럼 천자는 누구겠어요? 지금 연태까지 지금 갑골문에서 봤잖아요. 거의 같은 시기니까 바로 제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천자라는 용어를 썼지만 우리가 갑골문의 용어 상자도 있고 제도 있다. 그래서 상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방은 천자의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방을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로 보는 사람들도 흉노계통이다. 흉노계통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데 주역이나 한서에 보면 흉노계통은 귀방이에요. 귀방. 주역 한서에 나오는 귀방이고 그 귀방은 지금 한서에 보면 무정, 정, 서용, 귀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서쪽에 있는 귀방, 곧 갑골문의 공방이 이 귀방이에요. 그래서 방하고 이 귀방을 같이 볼 수는 없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설마, 이런, 이 은나라의 이제 도읍까지 쳐들어간 그런 이제 갑골문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기록에 이게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그러는데 이제 이런 기록을 찾았습니다. 단군세기 이제 색볼루 제위 원년, 병신년 11월에 몸소 9판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차례 싸워서 은나라 서울을 쳐부수고 화친한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크게 싸워 쳐부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 요 기록과 갑골문에 아까 이제 그 은나라 무정왕 시기 중후기에 상을 쳐들어간 기록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었기 때문에 정말 그 뜻이 쳐들어갔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돈이라는 글자도 봤기 때문에 그런 정황적 증거는 많은데 이 단군세기 기록에는 확실히 단군 색불로 원년에 상을 쳐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 무정왕의 재위 기간을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하상주 단대 공정은 이제 중국 학계에서 이제 그렇게 연도 조정을 했고 그 동작빈 선생은 은나라의 그 갑골문의 이 일식 기록을 가지고 무정왕의 재위 기간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 기원전 1339년에서 기원전 1280년 요 시기를 이제 무정왕 재위 기간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요 지금 단군세기 기원전 1285년 거의 또 맞고 그래서 요 기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 지역에 어떤 정치체가 있었느냐 중국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소병기나 설지강은 간단하게 말하면 홍산 문화나 하가점 하층 문화 그러니까 고조선 전기에는 요소 지역에 큰 문명 대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은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소 지역의 대국이 그냥 내려와서 은을 만들었고 거기는 없다예요. 없다. 그런데 주봉한 이발 같은 학자는 이제 갑골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연구를 했는데 상해 동북부에 위치한 갑골문 방은 이제 특정한 국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고 넓은 영토를 통치한 흉노계통의 어떤 유목국가가 상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있었다. 그래서 둘이 상치하잖아요. 소병기나 설지강의 주장과 이 주봉한 이발의 주장은 상치하는데 근데 소병기나 설지강은 그럼 요소 지역의 정치체가 뭐 사라졌고 왜 사라졌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주봉한 이발은 계속해서 존재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한국 학계의 학자들은 워낙 많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의 단군 조선과 이 방의 질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방과 고조선이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방은 상나라 동북방에 위치한 동북방에서 상과 접한 요서 지역의 문명 대국이다.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 때 존재했던 이 대국이 상왕조 시기에도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서 이 고대사서에서 말하는 이 단군 조선과 시기와 지역이 다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방, 갑골문에 나오는 공방이 흉노 계통이다. 그래서 문헌사서에 나오는 귀방은 이제 공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방의 최고 통치자는 제. 그래서 단군조선은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다. 그리고 제는 상제와 하제의 통합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 삼국유사라는 기록에 따르면 이 단군조선 환웅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갑골문에 나오는 제의 그런 특성들이 매우 일치한다. 그래서 상제와 하제의 개념이 쓰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방의 제후국이에요. 제후국으로서 이제 이 흉노, 공방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갑골문을 더 연구를 하셔도 좋고, 이런 방하고 제 관련된 그 문헌 기록에 이제 어떤 그 기록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해석을 해보면 이 단군조선에 대한 면모를 문헌 기록에서도 더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관점이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제나 문헌 기록에서 제나 방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갑골문에서 그런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문헌 자료도 적극적으로 대해석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에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